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형성됐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위에 형성되어 있었던 박스권 진입을 위해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많은 자리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매물 소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매물 소화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25년 3월부터 8월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박스권이기 때문에 요 하단은 기존에 지지가 강력했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탈하게 되면서 이후에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의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지금보다는 상단에 있는 그 박스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리는 보시면 저항받는 자리가 요 이평선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초록 색깔. 자, 이게 121선이거든요. 장기 평선이죠. 장기 평선에 저항을 받는다는 건 장기 매물에 저항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고,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장기 평선은 다시 한번 저항에서 지지로 스탠스를 바꾸게 되는 거죠. HLB의 재료 일정은 12월에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3개월은 최소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9월이었고요. 6월에 나온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6개월이 걸린다. 6개월 데이터는 FDA 측에서부터의 권장 데이터였습니다. 자, 이게 12월이고요. 자, 근데 9월에 나오지 않았죠. 최소 데이터는 필요 없다. 최소 데이터로 FDA 임상 관문을 넘지 않겠다는 HLB와 항소제약의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9월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권장 데이터 12월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기존의 사측에서 빠르게 임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확실하게 시기를 앞당기기보다는 승인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12월에 이제 크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11월, 12월 만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12월 초입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 12월 말일까지가 한 2달 정도 남은 거죠.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재료가 송출될 때 요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기대감이기 때문에 먼저 나옵니다. 기대감은. 그래서 뭐 11월 중순, 11월 말 이때부터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의 벽들을 지금부터 미리 허물어 놔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박스권 하단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할 때 뉴스가 함께 동반이 됐었습니다. 란셋 등재였죠. 이런 뉴스를 동반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란셋 등재는 이전에도 있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엄청 대단한 재료는 아니다. 주가에 급등을 가져올 그런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재료 일정을 염두에 두고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래를 동반시켜서 주가를 일부러 뛰어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어떤 소식도 없어요. 근데 급등이 나왔고 그 급등세를 이어간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 되는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그 자체가 12월 재료 일정을 염두에 둔
물밑 작업이라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리브사라늄 캄렐레이주마 병용요법의 활용 범위가 수술 전으로 확장될 경우에 시장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데이터 축적이 6월 2일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4층간 권장 데이터 6개월간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했으니 12월 초가 데이터 축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 만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주 정도 남은 거죠. 자, 그러면 12월 내에 FDA, NDA 신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세력이라는 놈들은 무슨 행동을 할까요? 한 달 안에 매물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점이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야 되거든요. 자, 애초에 개인들이 많진 않겠지만요, 이런 저점에는. 자, 아무튼 이 자리에서 하단에 있는 박스권에서의 매물 장악은 완료가 됐기에 다음 스텝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물 소화도 하고 있죠. 그리고 12월 전까지 11월 동안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물량도 장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이평선은 240일선입니다. 장기평선. 그리고 박스권 상단으로서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고요. 저항이 수렴된 흔적도 꽤나 많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과정을 여기서도 반복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점에 있는 물량을 장악하고 매물 소화를 통해서 기대감 반영에 방해 요소를 없애놓을 수 있고 주가가 급등하는 걸 봐야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린 무슨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일단 돌파하고 나서 기존의 강력한 자리에서 저항이 강력한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의미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확인된다면 분할 매수, 그리고 매물 소화는 이런 식의 윗꼬리를 남길 수밖에 없고 잠시 동안 횡보 또는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 분할 매도, 그리고 지지대를 밟고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러 갈 때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쪼개서 투자를 해야 좋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 그리고 근거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12월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제출하고 나면 NDA로 가는 그런 재료인데 요 자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요 자리도 당연히 돌파를 해줘야겠죠. 요런 기대감이라면. 애초에 HLB의 승인 기대감 요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분할로 쪼개서 매수하고 쪼개서 매도하는 것, 구간마다 요런 구간마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상책입니다. 자, HLB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린 투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기대감에 폭등하기 시작을 한다면 주도 주체, 세력의 엑시트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이 기대감에 이탈한다면 손바뀜이 발생해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집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매집을 고점에 하는 세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저점으로 내려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저점을 형성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매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매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시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본전 오면 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못 하십니다. 평단이 꼭대기라면 그 자리까지 안 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평단이 낮다면 더 오를 거란 기대감, 그리고 여태 몰려 있었던 스트레스 받았던 그 보상 심리의 매도 버튼 못 누르십니다. 이미 과거의 데이터들로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 강력한 지지, 어느 자리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가능성이 더 높은 투자를 하시려면 구간마다 분할로 쪼개서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텔레그램방에서 그 디테일을 설명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필요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